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가 어떻게 달라질지 가늠해 볼 수 있을 후임 비서실장과 총리 후보 인선은 발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상당수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 야당의 공세에 시달릴 거란 말이 나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 인사는 권영세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입니다. 여소야대 국면을 관리하고 때론 돌파할 수 있는 정무형 인사로 이름이 오른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차원 공식 인사 발표가 있을 거란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고려할 게 많아서인 걸로 보입니다. 우선 두 사람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서울 법대, 검찰 출신 남성인 만큼 쇄신 이미지가 별로 없다는 게 첫 번째 단점으로 꼽힙니다. 용산이 지역구인 권 의원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거가 아무 생각도 하고 있질 않을 거예요. 지금 그건 낭설이라고 봐요. 원 전 장관은 이번 총선 이재명 저격수로 나선 만큼 야당 협치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인물들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 기가 막힙니다. 아무것도 바뀌길 기대하지 말라는 엄포입니까? 전남 순천에서 낙선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도 최근 추가로 비서실장 후보에 올랐습니다. 호남 출신으로 야당과 소통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박근혜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세월호 보도 개입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문제입니다. 거론되는 후보마다 쇄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시간을 끌수록 압박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증 후보군을 넓히고 있는 걸로 알려진 가운데 인사 발표가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내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10년째 되는 날입니다. JTBC는 오늘부터 참사를 되짚어보고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조명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참사 현장과 가장 가까운 육지 항구였죠. 지금은 진도항으로 이름이 바뀐 팽목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참사 당시 가장 오랫동안 현장에서 취재를 했던 서복현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자, 서 기자,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현장 역시 많이 달라졌다고 하죠? 네, 이름대로 진도를 대표하는 항이 됐습니다. 드론으로 찍은 모습인데요. 참사 당시 바다였던 곳이 매립이 돼서 진도 여객 터미널이 됐습니다. 여기에선 대형 여객선이 진도와 제주를 오갑니다. 바뀐 이름대로 정말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네, 서 기자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선착장인 겁니까? 네, 임시주차장과 맞닿아 있는 작은 선착장인데요. 참사 당시 이 선착장을 통해 희생자들이 운구됐습니다. 유족들이 무트로 올라온 희생자를 처음 마주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가족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또 희생자를 맞는 애절한 슬픔이 배어있는 이곳 주차장에 바로 팽목기억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대로 남은 건 기억관뿐인 것 같은데 그마저도 철거 얘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터미널이 만들어져도 기억관을 그대로 둬야 한다는 유족들과 안 된다는 지자체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진도군청은 여러 번 철거 공문을 보냈고 세월호 가족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면서 몇 년째 어정쩡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상태인 겁니까? 네, 진도군청에 확인을 했더니 지난 11일에 진도항에 다른 부지를 제공하겠다, 또 기억관 자리엔 표지석 자리를 제공하겠다, 이런 의견을 국무조정실에 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안이 확정이 되면 곧바로 협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세월호 참사 10년이 됐는데도 제자리를 찾지 못한 팽목기억관은 구조와 수색, 진상규명까지 더디기만 했던 대한민국, 그때의 그 모습을 기억나게 합니다. 네, 서복현 기자는 내일도 현장을 지키면서 관련 소식을 전해줄 예정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의 한 사회복지시설이 직원들을 상대로 매일 아침 강제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11조와 헌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직원들이 동원된 교회는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목사로 있는 곳입니다. 먼저 강나현 기자입니다. 아침 9시 직전 분주한 출근 시간. 한 교회 건물에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인근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인데
일터에 출근 도장을 찍은 뒤 매일 아침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1-20분 일찍 나와서 경건해라는 걸 아침에 드린다. 그러면 그거 예배에 참석을 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부터 명절 때부터 종교 얘기를 꺼내기도 하고 너희 교회 다녔었냐. 이 교회 목사는 직원들이 일하는 복지시설 법인의 이사장입니다. 선교를 목적으로 세워진 이 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침에 이렇게 와서 듣거나 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 그게 싫으면 여기를 나가라. 일부 직원은 헌금 압박도 받는다고 합니다. 한 달 좀 안 되면 중국 얘기를 좀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돈 11조회라 헌금 내라. 월급의 10%니까 20만 원씩 한 달에. 그러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인사상의 불이익, 또 암묵적인 불이익도 있다라고 저희끼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해당 법인은 취재진에게 예배나 헌금 모두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라며 법인이 강요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직원 개인이 동료에게 권했을 수는 있다며 진위조사와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에 따르면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는 일종의 차별입니다.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죠. 네. JTBC 강나현입니다. 울산항에 들어온 화물선 밑바닥에서 142억 원어치 코카인이 발견됐습니다. 배에 붙은 따개비 청소하러 잠수부가 내려갔다가 발견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따개비가 잔뜩 붙은 이 창살은 화물선 바닥 냉각수 통로입니다. 잠수부가 따개비를 제거하러 갔다가 통로 안에서 검은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세관에 신고했습니다. 이게 방조해가지고 해놨네. 가방을 칼로 찢어 열어보니 마약입니다. 코카인 맞아? 맞는 거 맞아요. 벽돌 모양 코카인 덩어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모두 28개였습니다. 28.4kg, 9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142억 원어치입니다. 코카인 덩어리 2개 안에선 GPS 위치 추적기도 발견됐습니다. 화물 아닌 이 화물을 걱정한 누군가가 숨겨둔 걸로 보입니다. 싱가포르 선적인 이 화물선은 지난달 아연과 납을 싣고 멕시코에서 출발했습니다. 울산을 거쳐 뉴질랜드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화물선에 몰래 마약을 숨겨 이동하는 이른바 기생충 수법입니다. 코카인은 배가 출발하기 전인 지난해 누군가 숨겼지만 제때 회수하지 못한 걸로 추정됩니다. 검찰은 미국 마약 단속국과 함께 이 코카인 주인이 누군지 누가 받으려 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네, 길에 갑자기 멈춰선 차량, 운전자는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빨리 나서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냥 지나치지 않은 주변 시민들 덕분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브레이크 등이 켜진 채 길을 막은 차. 다른 차들은 비키라고 경적을 울리다 결국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전지훈 씨는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이 좀 말려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흡이 불안정하고 그다음에 동공에 초점이 없었어요. 119에 구조 요청을 하는 순간 멈췄던 차가 움직이더니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뛰어온 사람들. 유리창을 깨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바로 옆 마트 주인 최유경 씨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산 갖고 막 했는데 우산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 되겠다 싶으면서 마트 들어가고 망치 갖고 와갖고 망치로 이제 후면을 가격을 해서 이제 손을 넣어서 이제 차문을 열었고요. 그다음에 차문을 열고 환자를 꺼내서 축 늘어진 50대 여성 운전자를 꺼내 다리를 높이 들어올리고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 시민분께서 그 환자분을 차량 밖으로 구조해 주신 덕분에 저희는 수월하게 환자를 구급차 안으로 이송해서 처치할 수 있었고요. 여러 명이 나서 구하고 돌본 덕에 병원으로 옮겨진 운전자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